내 아내랑 언제부터였냐? 진석의 얼굴이 굳었어요.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모르는 척하지 마. 다 봤어. 너희 둘이 스크린 골프장에서 만나는 거. 진석은 한숨을 쉬더니 마침내 인정했습니다. 미안해. 처음엔 정말 골프 코칭해주는 사이였어. 언제부터냐고. 안녕하세요. 특종 실화 채널입니다. 오늘의 실화 사연 들어보실까요? 평범한 30대 중반 직장인의 삶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저는 대형 IT 기업에서 일하는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제 아내 서연은 필라테스 강사로 일하고 있죠. 우리 부부의 공통 취미는 골프입니다. 골프를 통해 처음 만나 사랑에 빠졌고 결혼 후에도 주말마다 스크린 골프장이나 근교 필드에서 함께 라운딩을 즐기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특히 제 고등학교 동창이자 절친한 친구인 진석이 부부와 자주 어울렸어요. 진석이는 대기업 임원으로 일하며 골프를 10년 넘게 쳐온 베테랑이었습니다. 진석이의 아내 미지는 서연과도 친한 사이로 우리 넷은 마치 가족처럼 지냈죠.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우리는 함께 골프장에 나가 있었습니다. 서연이 티샷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서연의 스윙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마치 프로 선수처럼 부드럽고 정확했죠. 공이 그린을 향해 날아가는 모습을 보며 진석이가 말했습니다. 역시 서연이는 스윙이 정말 예뻐요. 그때는 그저 친구의 예의 바른 칭찬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그 눈빛에는 이미 다른 감정이 담겨 있었던 거겠죠. 서연은 수줍게 웃으며 과찬이세요라고 답했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클럽하우스에서 맥주를 마시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미진이가 화장실에 간 사이 진석이는 서연에게 골프 자세를 코치해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서연이 스윙 폼이 좋은데 임팩트 순간 손목 각도만 조정하면 비거리가 더 늘 것 같아요. 시간 되면 한번 코칭해 줄게요. 저는 그저 고마운 마음에 그래 잘 부탁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진석이와 서연이 눈빛을 교환하는 것을 보지 못했어요. 그때는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서연이 말했습니다. 여보, 나 이번에 골프대회 나가볼까 생각 중이야. 정말? 어떤 대회? 아마추어 동호회 대회가 다음 달에 있대. 진석 오빠가 알려줬어. 아내의 도전 정신을 응원했습니다. 마침 저도 회사 프로젝트가 바빠지던 시기였어요. 그날 밤 우리는 평소처럼 서로 안아주며 잠들었습니다. 행복이 영원할 것만 같았던 순간이었죠. 그때는 몰랐습니다.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가장 큰 배신이 온다는 사실을. 바람은 서서히 불어왔습니다. 서연은 골프 대회를 준비한다며 연습에 더욱 열중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주말에만 가던 골프 연습장을 평일 저녁에도 찾기 시작했죠. 퇴근 후 집에 들렀다가 다시 나가곤 했습니다. 여보, 폼 교정을 좀 해야 할 것 같아. 진석 오빠가 코치를 소개해준대. 저는 순수하게 아내의 열정을 응원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에 두세 번이던 연습이 점점 더 잦아졌어요. 밤 10시가 넘어서야 집에 돌아오는 날도 많아졌고 몸에서는 늘 달콤한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전에는 없던 습관이었어요. 오늘은 왜 이렇게 늦었어? 이 묻자 서연은 항상 비슷한 대답을 했습니다. 미안해, 연습하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몰랐네. 그날 밤 제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일이 일어났어요. 퇴근길에 우연히 집 근처 교차로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옆 차선에 익숙한 차가 보였죠. 진석이의 검은색 세단이었습니다. 손을 들어 인사하려는 순간 조수석에 앉아있는 서연이를 발견했어요. 둘은 무언가 대화하며 웃고 있었습니다. 창문이 닫혀 있어 무슨 말을 하는지는 들리지 않았지만 묘한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신호가 바뀌고 그들의 차는 다른 방향으로 사라졌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집에 도착하니 서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오늘 차를 연습장에 두고 왔어. 진석 오빠가 마침 방향이 같아서 태워준대.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함께 있었으니까요. 서연이 도착했을 때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지만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머릿속에서는 온갖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아니겠지. 내가 너무 예민한 거겠지. 하지만 불씨는 한번 생기면 들끓는 용암처럼 모든 것을 태워버리기 시작하죠. 다음 날부터 서연의 모든 행동이 의심스러워졌습니다.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모습, 전화통화를 하며 살짝 돌아서는 모습, 심지어 화장을 더 신경 쓰는 모습까지도요. 그리고 무엇보다 서연이 골프를 치는 모습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폼이 좋아진 건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가 있는 건지 의심은 확신으로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의심을 확인하기 위해 그날 서연이 골프 연습을 간다고 한 날 일부러 회사에 야근한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사실은 서연이가 간다던 스크린 골프장 근처 카페에서 대기하고 있었죠. 가을비가 내리는 10월의 저녁이었습니다. 저녁 8시 스크린 골프장은 퇴근한 직장인들로 북적였어요. 하지만 서연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9시 10분 익숙한 흰색 SUV가 골프장 주차장에 들어섰어요. 운전석에는 서연, 그리고 조수석에는 진석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심장이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어요. 둘은 주변을 살피더니 스크린 골프장 정문이 아닌 뒷문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도 모르게 몸이 움직였습니다. 골프백을 들고 있었으니 골퍼로 위장하기는 어렵지 않았죠. 골프장 안으로 들어가 둘을 찾기 시작했어요. 안쪽 복도 끝 VIP룸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문틈으로 안을 살폈죠. 서연과 진석이 단둘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골프 클럽을 잡고 있었지만 연습이라기보다는 진석이 서연의 뒤에서 허리를 감싸고 손목을 잡아주며 스윙을 코치해주고 있었어요. 너무나 가까운 거리였죠. 프로 코치가 하는 자세 교정이라기엔 너무 친밀해 보였습니다. 이렇게 허리를 돌리면 더 좋은 임팩트가 나올 거야. 진석의 손이 서연의 허리를 부드럽게 감쌌습니다. 서연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스윙을 마친 후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그 눈빛은 연습 파트너의 것이 아니었어요. 좋아,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뭐 마실까? 와인 한 잔 어때? 진석의 말에 서연이 수줍게 대답했습니다. 좋아요. 근데 10시 전에는 집에 들어가야 해요. 남편이 의심할지도 모르니까.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연습이 아니라 연애를 하고 있었던 거잖아.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산산조각 났어요. 그토록 믿었던 아내가, 그리고 가장 친한 친구였던 진석이. 골프는 그저 둘의 만남을 위한 구실에 불과했던 거죠. 주차장으로 뛰쳐나왔습니다. 비가 더 세차게 내리고 있었어요. 차 안에서 저는 흐르는 빗물처럼 감정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날 밤 서연이 집에 돌아왔을 때 저는 이미 잠든 척했어요. 그리고 다음 날부터 더 깊은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배신의 깊이를 알아야 했으니까요. 다음 날 서연이 출근하고 나서 집 안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범죄 수사관처럼요. 처음엔 서랍장과 옷장을 살폈어요. 특별한 것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의 골프 가방 안쪽 포켓에서 작은 메모를 발견했어요. 오늘 7시 평소 장소. 진. 단 한 줄이었지만 모든 것을 말해주는 증거였죠. 그 다음 서연의 휴대전화를 확인하고 싶었지만 비밀번호가 걸려 있었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예전에는 서로의 전화를 자유롭게 볼 수 있었는데 그러다 발견한 것이 있었어요. 과거 부부 동반으로 갔던 제주도 골프여행 사진첩이었죠. 처음엔 그냥 지나칠 뻔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사진 속에는 나만 모르게 진행된 이야기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새벽에 찍힌 조조 라운드 사진. 서연과 진석이 둘만 있었어요. 당시 저와 미지는 늦잠을 자고 있었다고 했죠. 또 리조트 수영장에서 찍은 셀카. 둘이 어깨를 맞대고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녁 식사 때 찍은 단체 사진에서도 서연과 진석이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이. 어떻게 그때 눈치채지 못했을까요?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서연의 스마트워치 앱에서 찾았습니다. 서연은 제 휴대전화와 동기화해 놓은 것을 잊었던 모양이에요. 앱을 열자 진석과의 1대1 라운드 기록이 여러 개 보였습니다. 그것도 제가 출장 갔던 날짜에 맞춰서요. 그 시간들이 단순한 골프 연습이 아니었다는 건 뻔했어요. 서연의 비밀 메모장에는 진석에게 보낼 문자를 미리 작성해둔 흔적도 있었습니다. 오늘 너무 행복했어. 다음에는 더 먼 곳으로 가자. 그날 저녁 진석이 보낸 메시지가 서연의 휴대전화 잠금 화면에 떴어요. 오늘 7시에 보자. 비밀번호는 작전 타임. 서연이 불이 나게 휴대전화를 확인하더니 잠금 화면의 알림을 지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말했죠. 여보, 오늘도 연습 좀 다녀올게. 대회가 이제 곧 다가와서. 대회라. 어떤 대회인지는 더 이상 궁금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오래전부터 조용히 쌓아온 연습이었습니다. 골프라는 핑계로 진행된 미래. 스코어 카드에 기록되지 않은 그들만의 비밀 라운드였죠. 그리고 저는 결정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끝낼 시간이라고요. 배신의 진실을 마주한 저는 참을 수 없는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서연에게 바로 따지고 싶지는 않았어요. 먼저 진석을 만나 모든 것을 확인하고 싶었죠.
그래서 다음날 진석에게 연락했습니다. 야, 오랜만에 맥주나 한잔할까? 너랑 할 얘기가 좀 있어. 진석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동의했습니다. 우리는 회사 근처 조용한 호프집에서 만났어요. 진석의 표정은 평소와 달리 긴장해 보였습니다. 아마도 뭔가 눈치챘을지도 모르죠. 맥주 두어 잔이 들어간 후 저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내 아내랑 언제부터였냐? 진석의 얼굴이 굳었어요.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모르는 척하지 마. 다 봤어. 너희 둘이 스크린 골프장에서 만나는 거. 진석은 한숨을 쉬더니 마침내 인정했습니다. 미안해. 처음엔 정말 골프 코칭해주는 사이였어. 근데 어느 순간부터. 언제부터냐고. 6개월 전쯤부터. 제주도 여행 갔을 때 시작됐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6개월이라니. 그동안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들어왔던 걸까요? 진석은 자신의 잔을 만지작거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솔직히 형이 너무 무심했잖아. 서연이 많이 외로웠다고. 형은 항상 일 핑계대고 서연이한테 관심도 없고. 순간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어요. 진석은 사과는커녕 오히려 제 책임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주먹이 날아갔습니다. 진석의 뺨을 강하게 후려쳤어요. 주변 사람들이 놀라 쳐다봤지만 상관없었습니다. 형, 너랑 나 이제 끝이다. 친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야.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그대로 자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어요. 서연이 들어왔을 때도 말 한마디 건네지 않았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별도의 방에서 자기 시작했어요. 서연이 물어봐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냉담하게 무시했죠. 여보, 무슨 일 있어? 왜 이러는 거야? 대답 대신 차가운 시선만 돌려주었습니다. 서연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쳤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대신 조용히 이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변호사를 만나고 재산 분할 계획을 세우고 새로운 거처도 알아보았죠. 더 이상 서연과는 함께할 수 없었으니까요. 배신의 상처는 너무 깊었습니다. 마치 골프에서 오비워터에 빠진 공처럼 우리의 관계는 이제 구제불능이었어요. 이혼 서류를 준비하는데 약 2주가 걸렸습니다. 그동안 서연은 저에게 계속 다가오려 했지만 냉정하게 거리를 두었어요. 진석과의 연락도 끊은 것 같았습니다. 아마도 제가 알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챘겠죠.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후였습니다. 마침내 이혼 서류를 들고 집으로 돌아온 날, 서연은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동안 많이 야위어 보였습니다.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죠. 드디어 말 좀 해줄래? 도대체 뭐가 문제인 건데?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말없이 이혼 서류가 담긴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서연이 봉투를 열어 내용을 확인하더니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이혼이라니? 다 알아. 너와 진석의 일을.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울며 매달렸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한순간의 실수였어. 그냥 외로워서. 당신은 너무 무심했어. 항상 일만 하고 내 마음은 전혀 보지 않았잖아. 서연의 말은 마치 날카로운 칼처럼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어쩌면 일부는 맞을지도 모르죠. 제가 일에 치여 서연에게 소홀했던 것은 사실이니까요. 하지만 그게 배신의 이유가 될 수는 없었어요. 한순간의 실수가 아니잖아. 6개월이나 계속됐던 거잖아. 제주도 여행 때부터였다며? 서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제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은 듯 했어요. 어떻게? 중요하지 않아. 이제 끝내자.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진석은 이제 절대 안 만날게. 제발. 서연의 애원에도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말없이 이미 도장이 찍힌 이혼 서류 봉투를 내밀었어요. 실수로는 못 가는 거리였더라. 골프는 룰이 있어. 한 번 아웃 오브 바운즈는 영원한 아웃이야. 냉정한 제 말에 서연은 더욱 크게 흐느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굳혔어요. 서연이 문을 박차고 나가면서 소리쳤습니다. 당신도 완벽하지 않아. 나만 잘못한 게 아니라고. 진석 오빠는 적어도 내 말을 들어줬어. 문이 쾅 하고 닫혔습니다. 텅 빈 집에 홀로 남겨진 저는 소파에 앉아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어요. 우리의 결혼 생활, 행복했던 순간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지금. 마치 완벽했던 스윙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처럼
우리의 관계도 돌이킬 수 없이 깨져버렸습니다. 이혼은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됐어요. 서연은 결국 이혼에 동의했고 재산 분할도 순조롭게 이루어졌습니다. 진석의 아내 미진에게도 이 사실이 전해졌어요. 아마도 제가 진석을 만난 후 그가 미진에게 고백했을 겁니다. 두 가정 모두 결국 무너져 내렸죠. 이혼 후 처음 맞이하는 주말, 텅 빈 원룸에서 홀로 맥주를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 10년 넘게 다니던 회사도 더 이상 의미가 없게 느껴졌어요. 매일 아침 출근해서 밤늦게 퇴근하는 삶. 그것 때문에 서연을 잃었는데 굳이 계속할 필요가 있을까요? 오랫동안 꿈꿔왔던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골프용품 편집숍을 여는 것이었어요. 좋은 디자인의 골프웨어와 장비를 큐레이션해서 판매하는 작은 공간을 만들고 싶었죠. 하지만 안정적인 직장을 두고 위험한 창업을 하는 것이 두려워 미뤄왔었습니다. 이제 잃을 것도 없잖아. 용기를 내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했어요. 동료들은 모두 놀라워했죠. 특히 곧 승진이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더욱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이제 새로운 시작이 필요했어요. 퇴직금과 저축해둔 돈으로 강남 골프거리에 작은 공간을 얻었습니다. 백스윙이라는 이름의 골프용품 편집숍을 오픈했어요. 처음에는 장사가 잘 되지 않았지만 독특한 골프 아이템들을 큐레이션하면서 조금씩 고객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가게를 운영하는 동안 많은 것을 배웠어요. 장사의 기술뿐만 아니라 사람들과 소통하는 법, 그리고 무엇보다 제 자신과 대화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분명 서연과의 결혼 생활에서 제가 실수한 부분도 있었겠죠. 항상 일에 치여 아내의 마음을 살피지 못했던 것, 그러나 그것이 배신을 정당화할 수는 없었습니다. 가끔 서연에 대한 소식이 들려왔어요. 진석과 그녀는 결국 함께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배신으로 시작된 관계가 오래가기는 힘들었나 봅니다. 서연은 지방으로 내려가 새로운 필라테스 학원을 열었다고 하더군요. 미진은 해외로 떠났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모두가 각자의 방식으로 상처를 치유하고 있었겠죠. 이혼 후 1년 정도가 지난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가게가 안정되기 시작하면서 저도 조금씩 마음의 여유를 찾아가고 있었어요. 그날도 평소처럼 가게에서 새로 들어온 골프웨어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한 여성이 들어왔어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녀는 골프에 관심이 있어 보였습니다. 골프화부터 골프 장갑까지 꼼꼼히 살펴보더니 제게 물었어요. 저기 혹시 스크린 골프 초보자도 배울 수 있을까요? 어사 스크린 골프장에서 소개받고 왔는데. 그녀의 이름은 지연이었습니다. 취미로 골프를 시작해보고 싶다고 했어요. 저는 가게 뒤편에 마련해둔 작은 스크린 골프 공간으로 그녀를 안내했습니다. 기본적인 그립 잡는 법부터 스탠스 잡는 법까지 차근차근 알려주었어요. 스크린 골프는 처음인데 자세 좀 배워볼 수 있을까요? 지연이 수줍게 물었습니다. 물론이죠. 기본기부터 천천히 시작해봐요. 지연의 첫 스윙은 서툴렀지만 배우려는 열정이 느껴졌어요. 그녀는 골프보다도 진심을 배우고 싶은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레슨이 끝나고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죠. 그녀도 저처럼 상처가 있었습니다. 오랜 연애 끝에 결혼 직전 파혼을 겪었다고 했어요.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알 수 없대요.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기분이란. 저도 모르게 제 이야기를 조금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골프를 통해 만난 아내와의 이야기, 그리고 골프를 핑계로 일어난 배신의 이야기까지. 지연은 진지하게 들어주었어요. 그래도 다시 골프를 사랑하게 되셨네요. 배신당한 도구를 다시 손에 들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골프가 잘못한 건 아니니까요. 사람이 잘못한 거죠. 우리는 그렇게 서로의 상처에 공감하며 웃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돌아가려 할 때 저는 용기를 내어 말했어요. 다음 주에도 레슨 계속할까요? 조금 더 제대로 배워보세요. 지연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좋아요. 이번엔 더 열심히 배워볼게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번엔 방향부터 제대로 맞추고 시작해봐요. 그 말은 골프에 관한 것만은 아니었죠. 새로운 인연, 새로운 시작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때로는 인생에서 가장 큰 해저들을 만나고 나서야 비로소 올바른 페어웨이를 찾게 되는 법이니까요. 우리가 그린 위에서 찾는 것은 단순히 홀이 아니라 진실한 나 자신과의 만남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저는 마침내 그 진실한 나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